네, 교수님, 저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항상 쓰는 편인데요. 네.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에 내비게이션을 찍지 않으면 불안해서 운전을 네.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습관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길을 10번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다 보면은요. 처음 초행길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기계에 의존하는 시스템, 이런 문제점이라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비게이션에 너무 의존한다든지 또는 내비게이션을 아주 없게 되면은 손님한테 거꾸로 길을 물어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목적지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저처럼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초행길일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이 운전을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초행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미리 인터넷이라든지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모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통 우리가 정보 운전이라 그러는데 이런 정보를 모은 다음에 혹시 내비게이션이 있게 되면은 같이 한번 주소를 눌러가지고 보조적인 수단을 활용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의 내비게이션은 주변의 교통 체증이라든지 실시간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나올 수 있는 지능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비쳐 있는 것들도요. 바로 목적지가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한 바퀴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죠. 네. 이렇게 된다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모도 큰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정보 운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지 말고 정보 운전을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의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아마 크게 업그레이드, 즉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내비게이션은 단절이 돼 있거든요. 네. 이미 들어가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지능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바로 실시간적으로 교통 체증이라든지 교통 사고라든지 그 밖에 내가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실시간적으로 가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 그러면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1년, 2년 지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모델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 5년, 10년만 기다리시면요. 진짜 목적지에 지금보다도 2, 3분의 1 정도뿐이 시간이 소모되지 않는 굉장히 빠른 길을 알려주는 지능형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발전돼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비게이션에 참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꼭 정보 운전을 해야겠다 네. 하는 다짐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에코드라이브, 즉 친환경 운전을 하는 여러 선진국 같은 거 보면은 정보 운전을 적극 활용하라는 항목이 꼭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